언어치료 갤러리 SLP 갱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어발전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어재활사 유튜버의 콜라보 편입니다. 우와! 네, 일단 각자 자기소개와 어떻게 언어재활사가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임상 이제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1급 언어재활사고요. 그리고 현재는 언어치료 갤러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어재활사가 좀 더 많이 알려져야겠지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어재활사는 많이 좀 생소한 직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좀 저에게는 조금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친척분께서 언어재활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접근성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을 조금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좀 재활사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서 이제 공부도 조금 더 하게 되고 학부도 하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벌써 논문을 다 썼더라고요. 네, 석사 논문까지 쓰게 되어서 이제 벌써 1급 언어재활사로 열심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언어발전소 홍쌤입니다. 제가 언어재활사가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가거나 하면서 장애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저는 그 친구들이 보이는 어떤 특성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저한테는 그게 이렇게 이상하다거나 뭐 다르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생김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커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아니면 다시 봉사하러 똑같은 곳에 가면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게 의사소통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언어 치료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발전소 찐쌤입니다. 저는 1급 언어재활사고요. 주로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언어치료 한 지는 8년 차가 되었고요. 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언어치료사가 된 계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제 재능이나 어떤 물질을 좀 공유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보람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교대에 진학을 해서 선생님이 될까 했지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할 만큼의 동기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건축학과를 진학을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저도 친척분 중에 언어재활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소개를 통해서 이 언어병리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되게 재미도 많이 느꼈고 또 제 손으로 실컷 교구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모로 제가 잘 맞는 좀 제 적성에 잘 맞는 진로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제가 학창 시절 때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다면 지금의 언어발전소 진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언어재활사로 근무를 하시는데 본인의 전문 분야는 어떤 부분이 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설 언어재활기관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사실 가장 길어요. 그렇다 보니 사설 언어재활기관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친구들이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말르진 아동의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이제 말르진 아동 같은 경우에 애착이 상당해요. 왜냐하면 제가 석사 논문을 또 대상자로 사용해서 쓰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말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 아니면 간단한 언어 자극만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형적인 발달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성취감이 사실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교구들을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자극을 주더라도 굉장히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학부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행동수정 쪽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행동수정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수정을 가장 수월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을 또 관찰을 하면서 이 친구들 행동 분석을 하면서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행동중재 ABA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관련된 공부들을 조금 더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각 자극에 좀 많이 가려져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의사소통 의도를. 그래서 감각 자극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벗겨내주면 의사소통 의도가 확 올라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희열감 때문에 요 두 분야의 친구들에게 가장 관심도가 많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아무래도 제가 종합병원에 이제 이비인후과에 있을 때 경험했던 친구들인데요. 전국의8이나 청각장애, 그리고 음성장애를 비롯해서 이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언어나 말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아이들 또는 성인분들이 이제 전문 분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분야는 이제 언어발전소에서 엄마 언어치료사 만들기 프로젝트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랑도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요.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된 경험들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다시 한다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부모님들께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되어서 이제 그런 아이들, 말 늦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언어병리를 전공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언어 능력의 기저에 관한 질문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비언어적인 능력과 해부 신경과에 관련한 의사소통 장애군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각장애라든지 아니면 뇌손상 환자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재활의학과에 근무해서 그런 성인분들을 많이 언어 재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전문 분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뇌졸중 성인분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물론 당연히 신경학적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어 재활을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의 인생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경험과 지혜를 제가 오히려 배울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책 한 권을 좀 읽는 느낌도 들어서 가끔씩 깨달음을 얻는 그 경험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활 세팅에서 만나는 이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사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